네, 여우방 시작합니다. 오늘 말 그대로 증권사는 비상이 걸렸고 자문사들도 어떻게 손발 놓고 이 장을 해석을 해야 하나 오리무중이었다고 합니다.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오늘 증권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다들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펀더멘털 이 해결책에 대한 강구가 이런 지수의 하락이 어디까지 얼마나 더 이어질지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좀 분분한 센터의 모습이었습니다. 글쎄요. 그럼 어떻게 해결 방안이 나왔을까요? 시황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번 주를 정리를 해보죠. 월요일에 부채 한도 타결이 잘 되면서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차화정은 돌격 앞으로 였습니다. 화요일에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고 바로 오늘 이 수요일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지며 대세 상승이 끝난 것 아니냐라는 뉴스가 나올 판이었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한 주네요. 네,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사실 저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승복이 발키리의 8월 증시 전망을 보면서요.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삼성증권에서 너무나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너무나 악재가 없이 너무나 좋게 보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드렸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항상 보수적으로 봤던 NH투자증권에서 갑자기 보수적인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증시에서 누군가 한 곳 정도는 뭔가 부정적인 관점이 있어야지만 경계를 할 텐데 너무 갑자기 8월 2일 날 모든 게 해결됨으로써 모든 게 다 끝날 것처럼 그런 장밋빛 전망이 나와서 한편 좀 우려가 됐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이 지금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는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요. 7월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프트 패치다. 라는 얘기를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소프트 패치가 아니라요. 더블딥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더블딥의 문제를 발생시켰던 이유가 이번 주에 나왔던 미국에 대한 지표들이 안 좋았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6월 개인 소비도 2년 만에 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더더욱 이 더블딥에 대한 우려감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도 봐야 되고 미국도 봐야 되고 또 유럽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포르투갈이 좀 잘 무사히 넘어가나 했는데 갑자기 또 스페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도 하락을 하면서 모든 악재는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장중에 받은 것 중에 지수 단기 급락에 따른 자문사별 시장 대응 전략을 봤는데요. 네. 갑자기 자문사에서 전략을 한 190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자문사는 글쎄 아직 증권사는 어떻게 하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자문사는 좀 발빠르게 빨리 눈높이를 좀 낮춰서 뭔가 손절을 빨리 하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오늘 제목. 무엇이 문제일까? 너무 8월 2일이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거기에만 의지했던 것 같고요. 하반기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그리고 이런 고용 부분. 제가 이제 고용에 대해서 머크사를 비롯해서 지금 감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경기가 굉장히 이 기후가 안 좋아서 계속 지금 농수산물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이르게 하반기 증시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8월 2일 날 해결될 거고 QE3 나올 거고 이런 장밋빛 전망이 만들어낸 초래한 이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미 증시는 이 부채 연도 타결 잘 되고 난 이후에 샴페인도 터뜨리기 전에 이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감에 이번 주는 정말 상승 한 번도 못 해보고 급락세 정말 굴욕적입니다. 네, 그런데요. 참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미국의 더블딥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GDP가 발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가 됐습니다. 1분기 GDP가 대폭 하향이 조정이 됐는데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이 GDP를 마사지하지 않았다면은 지표 마사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2분기 GDP 수정치가 아마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분명히 더블딥 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좀 지표 마사지를 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QE2가 실시가 되면서 사실 이제 국채 매입을 하면서 결국 금융시장에 실질적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며 지수가 상승하고 그리고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이렇게 글로벌 랠리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실물 경제까지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QE2가 끝난 이 상황에서 가장 시장에 우려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잘못된 처방으로 나온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우회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재정 정책이라는 직접적으로 실물 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지금 재정 적자 긴축안까지 합의를 함에 따라서 지금 어떤 상황을 이런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이런 노력을 실제적으로 돈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이런 점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QE3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QE3가 이제 만약에 뭐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에는 다시 한번 유동성으로 인한 랠리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QE3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중국은 이미 이제 지난 11월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싱글 A로 다시 한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선수를 친 격이 됐나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 부채 증액이 결국엔 전체적인 재정 규모나 재정 이익에 비해서 어차피 부채가 그래도 훨씬 많다라는 사실이 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재정 적자 감축안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의 부채를 감축해야만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 미국의 장기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말입니다.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도 자금이 이틀째 빠져나갔다라는 이런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겠고 이런 자금의 유출이 이제 오늘 외국인 채권과 주식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7월 달까지는 자금의 큰 흐름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8월 달에 어떤 식으로 자금 유출이 나타날지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 자금을 빼냈을지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셔야겠고 채권 시장에서도 자금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좀 우려스럽다라는 이런 점입니다. 중국이 오늘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제 줄줄이 미국의 이제 신용 평가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제 시작이다. 이런 생각도 든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미국이 참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총리가 미국을 세계 경제의 기생충 같다. 엄청난 빚을 쌓아서 전 세계 금융을 위협하고 악화시킨다. 정말 독서를 퍼부었네요. 이제 요즘 만만한 게 미국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한번 해봤냐면요. 제가 이제 요즘 트위터를 아마 어제 오늘 그냥 뜨겁게 달군 게 이 독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일본에 대한 그 반일 감정이 많이 커지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웃자고 그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방사능의 문제점이 굉장히 큰가 보다. 이 방사능을 워낙 많이 맞다 보니까 왜 남의 땅을 자기네 땅으로 일본 사람들이 우기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에서 왜 갑자기 독도 문제를 이슈를 일으켰나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3월 달에 이 정부에서 일본에 대한 일본 정부에서 그 방사선에 대한 유출에 국민 반감을 많이 사다 보니까 이걸 무언가 독도에 관심을 보이면서 정치 이슈를 돌리려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실 내가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라면 돈을 풀어서 올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혹시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 이슈를 하나 만들어서 부각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국가와 국가 사이에 대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미국이 만만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뭔가 그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헐리우드에서 많이 만든 영화가 뭐냐 하면 인디펜던스 데이 이런 것처럼 대통령의 권위, 미국에 대한 그 세계적인 위상을 만드는 그런 권위의 영화를 가장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미국이 이렇게 만만하게 있을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언가 정치적 이슈를 하나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이게 QE3 말고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밖에도 오늘 이제 만약에 미국의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이렇게 이틀 동안 100포인트 가까운 이런 하락을 만약에 야기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더블딥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더블딥이야 이게 아니라 서서히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 낙폭은 좀 과대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유로존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슈들이 시장에 묻히고 있고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CDS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로존의 이슈
이슈가 지금 상당히 위협적이고 이런 것들이 어제 이제 뉴욕 증시에 상당히 많은 하락을 야기한 요인 중에 하나가 유럽의 이슈도 함께 있었다라는 이런 점들도 한 번씩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크게 떨어지면서 사실 오늘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오겠지 했는데 더 떨어지면서 굉장히 증권사 객장에도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투자자들께서 굉장히 불안감이 심해졌던 상태셨겠죠. 객장으로 연결합니다.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그 고객분들하고 통화를 했던 날 중에 좀 가장 그 걱정이 많으셨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뭐 대지진 사태나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에 대한 의견들이 가장 많으셨고요. 감정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셨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던 거는 그 장중에 ISM 제조지수 발표에 따라 미국 장중의 움직임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ISM 제조 지표까지 좋지 않게 나오니까 우려가 더해지면서 그 다음 날 합의에 대한 부분을 다 상쇄하고 낙폭이 커졌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하락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경기 둔화 우려로 그 전날 빠졌었지만 가장 중심이 됐던 거는 이제 그 신용 등급 하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다른 이제 그 상품 가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유가나 어제 그 상품 가격들 살펴보면 보통 경기 위축에 대해서 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큰 폭의 낙폭이 커지지만 어제 원유 같은 경우도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경기 회복 우려에 대한 부분이 하락했다기보다는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나왔다는 뜻인데요. 결국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미국과 유럽 등 금융기관의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유럽 금융기관 같은 경우 최근 그 유럽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손실까지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시장도 동반으로 같이 하락했던 모습이 보이고요.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이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좀 더 위축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이제 그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좀 뭔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번 법안 자체가 미국이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말을 했고 또 한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국인 그 미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는데 보통 이제 그 FOMC나 대통령들의 그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은 이런 말 속에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조치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넘겨짚어서 해석하기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양적 완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오늘 그 한국 시장 그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양적 완화 관련된 비철금속주들이나 뭐 원유 관련주들 그런 오히려 좀 낙폭이 작았다는 부분도 좀 같이 좀 반증이 나서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 수급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현물 매도 자체는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보통 이 7,000원에서 8,000원 이상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당분간 방향성을 띠고 외국인 매도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는 부분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가 1차적인 지지선이었던 2,150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2차 지지선인 2,050선 근처에서 미국 시장이 만약에 더 큰 폭의 낙폭을 키운다 이러면은 2,000선이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일 거고요. 만약 거기서 운이 좋게 심적인 부분이 회복해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연기금이 이제 그 매수하는 부분이 이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저가 종목들은 매수해야 되는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미국장이 종가가 가장 최저가로 끝났기 때문에 연기금에서도 방어할 수 없고 이제 미국 시장을 더 보겠다는 의도로 매수가 크게 이어지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그 기술적인 차트를 보고 그 지지선을 탈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점점 그 양적 완화라든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걸 이끌어가기 위한 논리가 점점 성립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주 나쁘게 보고만은 있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은 대단히 양면적입니다. 이틀 전에 풋 옵션에 투자했으면 10배 수익이 났다라는 말이 좀 우스갯소리로 나왔는데요. 풋 옵션 가격이 그만큼 좀 뛰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귀신도 모르는 것이 이 금융시장인데 이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 네 종목들은 다 손절가를 이탈했는데 말이죠. 업종별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급락장 하루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하락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망스러운 건 차화정, 주도주의 속절없는 급락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의 매도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상으로 봤을 때 기관이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이런 점들은 좀 주도주에 있어서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 주도주 차화정이라는 것이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이런 우려가 외국인의 이 차화정 중심의 매도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한번 좀 주목하셔야겠고,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여타 증시보다 낙폭이 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국내 증시에서 차화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글로벌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수급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언제 다시 이제 매도세가 잦아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유심 있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정재훈 대리님의 의견도 들을 텐데 화살을 그래도 덜 받을 것 같은 게 별별 랭킹에서 2, 3주 전이었죠. 비철금속 얘기해 주시면서 이 고려아연 참 강조를 해주신 바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차화정 가운데 화학은 참 낙폭을 많이 줄이고 어떤 종목은 좀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거든요. 다 하락합니다만 뭐 재료가 있는 것들은 그나마 좀 잘 버티려는 그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던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만 다른 나머지 종목들, 특히 정유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방어적인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거 이제 그 관련 내용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펀드 자금들이 그 30% 이상 현금을 비중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사고 싶어 했던 정유주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면서 수급적인 기관 쪽 매수, 그리고 또 기금공제 쪽 방어 부분 때문에 수익률 하락폭이 좀 방어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것이 QE3의 형태로 나오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나오든 간에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다는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달러가 약세로 지속이 되게 된다면 결국 그 비철금속이나 또한 이제 그 달러 결제물인 그 석유 관련 물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방어하는 폭이 더 좋았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경기 우려에 대한 부분들 하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물론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좋지 않게 나온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상품 가격들이 이제 가장 크게 경기의 방향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봤을 때 어제 같은 모습들은 경기에 대한 우려보다는 다른 이벤트적인 부분이 더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라서 주가가 좀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2050선의 지지에 대한 확인에 따라서 이것을 빨리 살 수 있을지 늦게 살 수 있을지 타이밍을 조절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 그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은 지금 저가로 나와 있던 이 관련 업종들은 계속해서 사서 모으시는 것이 좀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항상 경제 논리를 앞서는 건 정치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큰 퍼즐을 맞춰보게 되면 결국 하반기에 경기를 끌어올리면서 자신들의 투표율을 표를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하이닉스 얘기를 이제 저번 주에 하셨었는데, 저도 물론 이제 좋은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기금공제 쪽에서 이제 하이닉스 쪽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고요. OCI 같은 경우도 40만 원 밑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정유주와 더불어서 50선 지지 여부에 따라서 사서 모으시는 게 좀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금요일에도 어떤 업종 가지고 오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정재훈 대리의 관심 업종 괜찮다라고 좀 속으로 느끼실 텐데 본인 스스로도요. 자, 이순복 주임님, 어쩌면 이순복 주임의 말대로 지금은 업종보다 종목 각계 전투의 모습이다.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그렇게 급락했는데 현대글로비스는 또 상승했어요. 네, 그리고 유통주들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롯데쇼핑만 또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좀 선방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또 특히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는 메디포스트가 또 빨간 모습을 보이면서 업종이 아니라 정말 각계 전투가 철저하게 보이고 있는 장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긴급 진단으로 대응 전략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다음 주제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먼저 두 분께 의견을 듣고 나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어떻게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소연 의원님? 예, 지금 현재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이 만약에 그냥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뿐이라면은 이것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가능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는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동성은 계속 확대될 수가 있겠지만 그 다음 주 FOMC 그리고 26일날 버냉키의 잭슨홀 연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수록 오히려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이제 유로존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면은 시장은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면서 악재의 폭탄 돌리기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즉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일단은 이제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국면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이 될지 추가적인 다시 한 번의 상승이 될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판단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혜림 앵커님이 그 풋에서 10배 난 게 이제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그 이제 개인 투자분들을 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기술적 차트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심리 자체가 기술적 차트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지금 대부분의 이 자문사 자료를 좀 보니까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실업률이 나오면 오히려 이게 좀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고요. 특히 미국이 지금 8일째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시에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요. 지금 이 자문사 내용들이 그러니까 수치는 지수 하단은 지금 2000 정도까지 내려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화정 좋다. 그다음에 9월 달엔 좋아질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인가요? 10일 날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미국에 대한 실업률에 대한 발표는 좋게 나오면 다행이고요. 안 좋게 나오면 추가 하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해답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요. 참 정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께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 시장 판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참 실물 경기 무기력하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 궤도가 탈선하나라는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네. 자, 극적인 반등을 좀 기대하기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먼저 펀더멘탈과 그리고 유독 빠지는 이 코스피의 바닥은 어딜지 해답을 좀 주실까요? 네. 우선 이틀 동안의 변화가 어떤 단기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올 연초 대비 그리고 7월 이후에 국가별 수익률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했었던 것이 어떤 가격 부담으로 작용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5월 이후에 그리스에 대한 어떤 재정 위기 문제 그리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으로의 어떤 확산 가능성 여기에 더해진 어떤 미국의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한 지난 3개월 동안 신용 이슈와 관련된 부분에 너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컸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실 경기 여건이나 2분기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등은 별로 좋지는 않았었지만 오히려 어떤 그런 신용 이슈에 대한 해결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조정 수위 자체가 제한되었었는데 이런 부분 등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태에서 어떤 경기의 변화를 놓고 보니까 갑자기 위기감이 들었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어떤 집합되어서 현재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 단기 급락의 요인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어떤 급락이다라는 것이 향후 미래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지금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어떤 펀더멘탈 모멘텀 약화되던 것이 반영되지 않았었던 상황이 오히려 정상 수준으로 회귀했다라는 정도로서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7년 동안 근무했던 교보증권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교보증권 단어를 보니까 친정온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더블 딥은 아니다라는 그런 해답은 나왔는데요. 문제는 그렇다면 자 QE3든 뭐든지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증시에 대한 이 우려감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우선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떤 반전의 키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달 말까지 나오게 될 주요 경제 지표들의 내용도 그렇고 이미 2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일단락산된 상태에서 실적과 관련된 이슈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펀더멘탈 모멘텀 회복이 지연됐을 때 경기 하강 압력 자체가 커질 경우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정책 당국의 어떤 경기 방향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번 재정 위기 이슈 등으로 인해서 감축안이 선택된 만큼 경기 부양책에 대한 도입도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등은 결국 시장 여건 자체가 취약해질수록 어떤 기대 심리 자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앞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현재 답을 구할 어떤 답이 등장할 것이다로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 그런 답을 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시장을 진정시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어떤 부양책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취약성이 확인되었을 때부터 어떤 실제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교보증권 김형렬 팀장님께 의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투자증권 정재훈 대리님. 실질적으로 지금 객장에 계시면서 다시 한번 전망과 대응 전략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사람들이 계속 더 위험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는 부분은 오히려 바닥 극면에 가까워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모멘텀을 얻으려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이제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공포감으로 번지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감과 함께 이제 하락을 시켰는데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나오게 된다면 일정 부분 어제 빠졌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업률이 또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은 결국 미국 정부가 원하던 대로 계속 그림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미국 정부에서 대응을 해서 자기네들 좋게 가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좀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나쁘지 않게 보지만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신용등급 회복에 대한 명확한 얘기가 있을 때까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우방 지금까지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 우리 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